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는 제14장 터널 측량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터널 측량의 기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터널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익혀보도록 할게요. 보통 터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도로나 철도, 그죠? 이런 또 물길 있죠, 물 터널 같은 수로, 이런 수로 등의 노선을 따라서 산악 지역이나 또는 지하 이런 걸 관통하게 만든 땅 속의 구조물을 터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도로에 필요한 터널이면 도로 터널이라고 부르고요. 철도는 철도 터널, 또 수로는 수로 터널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터널들은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수평으로 뚫는 터널도 있지만 수직으로 이렇게 뚫는 터널도 있고요. 그래서 수평 터널 또는 수평갱이라는 명칭으로도 좀 부르고요. 이거는 수직갱이라는 명칭으로도 많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터널이 참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터널이 참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우리나라의 최초 터널이 어디였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일단 크게 철도하고 고속도로로 좀 나눠볼게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철도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요, 서울의 아현동에 있는 아현터널이라는 것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철도 터널입니다. 이때가 이제 서울에서부터 저기 신의주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철도선인 경의선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1904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초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초로 뚫었던 관통됐던 터널은 경주에 있는 경주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도로에 신설되어 있고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1969년도에 준공이 되었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철도가 많다 보니까요, 철도의 길이도 상당히 이제 이 토목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길이도 많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고속철도, 일반철도, 고속도로, 그다음에 일반국도. 노라하면 구분하면 지금 현재 가장 긴 터널은요,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율천 터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수석, 그다음 평택 연결하는 평택을 연결하는 SRT 선이 있죠. SRT 선 길이가 50.32km에 달합니다. 엄청 길죠. 50km 이상을 터널로만 지나게 되어 있는, 이 길이로 따지면 세계 4위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철도의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 영동선이라고 하죠. 청량리 출발을 해서 저 강릉에 있는 정동진까지 가는 거기 구간에서 태백에서부터 도계라는 지역까지, 도계까지 내려가는 소란 터널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영동선이고요. 이 구간 길이가 일반 철도에서는 가장 길고요. 약 16.2km 정도 되는 구간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요, 인제터널이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제터널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도로에 있고요. 강원도 인제군에 있고, 길이가 도로 쪽에서
965km에 달하는 아주 긴 도로 터널입니다. 시속 100km로 간다고 해도요, 6분 이상이 소요가 되는 터널 구간이죠. 일반 국도에서는요, 춘천, 화천 46번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배후령 터널이라는 곳이 일반 국도상에서는 가장 긴 터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간 길이는 5.1km 정도에 달하는 긴 터널로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별로 가장 긴 터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식선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 역사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토목 건설 기술에 대한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긴 구간의 터널을 구축할 수 있었던 기술들이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터널 측량을 좀 들어가게 되겠는데, 보통 터널 측량이란 지금 이제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 속에 만드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굴착을 해야 되는데, 굴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렇게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에 도로를 예를 들면 도로를 건설하고자 할 때 이렇게 굴착을 하기 위한 이제 바깥에 이제 구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갱구라고 하는데요. 갱구를 굴착하기 전에 밖에서부터 이렇게 도로를 중심선을 따라서 측량을 실시하다가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서 굴착해 나가면서 갱내 측량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갱내에서 측량이 이런 게 바깥하고 안에하고 연결되는 측량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터널의 측량의 과정을 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루는 터널 측량의 순서를 잠깐 작업을 좀 보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답사가 되겠습니다. 답사. 이 답사 단계에서는요, 일단은 실내에서 계략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수립하고 또 현장에서는요, 이 터널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지형이나 지지를 조사하겠죠. 조사를 해서 터널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계략적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된다. 정하게 됩니다. 보통 뭐 시추기라고 하는 시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지질 등을 조사하고 뭐 이렇게 연약한 지반을 가지고 있거나 암석이거나 또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은 굴착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암으로 되어인지 뭐 화강암인지 그런 그 산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에 대한 부분들을 시추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 터널 공사에 적합한 지형인지 지질을 갖고 있는지 등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답사 과정이 끝나면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답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터널의 위치를 계략적인 측량을 통해서 지표의 중심선을 설정합니다. 네. 선을 일단은 미리 표시하고요. 다음에 도면상에 지도상이죠. 지도상에 터널을 설치할 위치를 표시합니다. 위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지표 측설이라고 합니다. 지표 측설. 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앞서 예측 단계에서 결정한 중심선 있죠. 터널도 뭐 도로를 예를 들면은요. 도로의 중심선이 쭉 가다가 터널을 만들어서 터널의 중심선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 중심선을 현지의 땅 위죠. 현지의 땅 위인 지표에 표시를 해야죠. 그거를 측설한다고 하고요. 측설 작업을 하고 이때 갱구 또는 갱문
하고 수직도 갱의 위치 등을 결정을 해서 터널의 길이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게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갱구나 수직갱 위치를 결정합니다. 즉 이렇게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는 산악지역의 터널을 구착하기 위해서 도로를 중심선을 따라서 중심선을 설치를 하고 이제 갱을 파야 되잖아요. 이렇게 파기 위한 갱구의 위치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피난이나 또 도로 터널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발생, 이런 연기 배수, 그 다음에 탈출구 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직으로 수직으로 갱을 만듭니다. 수직갱을 만들게 되는데 이 수직갱의 위치가 어디쯤에다가 뚫을 것인지 그 계획들을 지표면상에 표시하는 단계가 이 지표 측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지하 측설이라고 해서 지하 측설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 설치된 이제 여기 도로의 중심 말뚝 등이 있겠죠. 이 중심선을 따라서 이 도로의 이 터널 내에 갱문에서 굴착이 시작되잖아요. 굴착이 시작돼서 굴착이 진행되면서 이 갱 내에 중심선들을 위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갱 내에서의 바닥에다가는 설치하지 않고요. 보통 갱 내에 천장에다가 위치 점들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이 굴착 장비들도 왔다 갔다 해도 중장비들도 왔다 갔다 하고 덤프 트럭부터 해서 포크레인 다양한 장비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바닥면에다가 우리 중심선의 위치들을 표시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천장에다 설치한다는 것이 지하 측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표에 측설되어 있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굴착이 진행되면서 갱 내에 중심선을 설치하는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터널 측량은 이렇게 답사, 예측, 지표 측설, 지하 측설 이런 순서대로 따르는 경우도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 측량 같은 경우는 앞에 보셨던 답사, 예측, 지표 측설, 지하 측설의 순서라도 진행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또 다음과 같이 지형 측량, 갱의 기준점 측량, 세부 측량, 갱내 측량, 작업 갱의 측량, 준공 측량 이런 순서로도 진행이 됩니다. 지형 측량은 앞서 봤던 답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사 단계에서 이제 조사하는 단계죠. 터널의 노선을 선정하고 어떤 선형으로 어떤 구배를 가지게 할 것인가 등이 진행되는 단계고요. 또 항공사진 측량 또는 기준점 측량, 평판 측량 등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다양한 측량 기술들을 통해서 제작을 한 지형도를 이용을 해서 그 지형의 위치, 이제 터널의 위치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터널의 설계가 만들어지면은요 시공하기 이전에 굴착을 위해서 갱 외에다가 바깥에 측량의 기준점들을 설치하게 되겠고요. 이때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삼각 측량, 트래버스 측량, 또 GPS 같은 GPS 측량, 또 레벨 측량 이런 방법들이 들어가서 기준점을 설치를 해서 평면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점들을 넣거나 또 높이에 대한 기준점들을 건설하고자 하는 터널 현장에 근처에 갖다가 임시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중심선을 따라서 중심 말뚝을 설치하게 되는 단계가 갱외 기준점 측량이고요. 그다음에 갱외 기준점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갱구, 이제 갱을 굴착을 하겠죠. 그다음에 터널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시설들에 대한 오늘은 상세한 지형도 작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이 단계가 세부 측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굴착이 완전히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설계했던 중심 노선을 따라서 계획 내가 중심이 잘 되고 있는지 굴착하는 과정에서 원래 계획도로 되어 있던 중심점의 위치, 중심선의 위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표시를 하면서 계획 내 측량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굴착하는 과정에서 옆에 이제 무너지는 이제 아무래도 그냥 산을 뚫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요. 이 부분들을 지지를 하기 위해서 지지 말뚝 같은 거, 이거를 지지항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거푸집 같은 걸 쳐서 우리가 보통 터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굴착하는 안반을 하고 이 안반들이 또 부서질 수도 있어서요. 다양한 이제 안정공법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공법들을 시공하기 위한 거푸집들 이런 것도 설치하는 위치들을 측량해 나가는 걸 객내 측량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작업할 수 있는 갱이 완성이 되면은요, 중심선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통한, 중심선이 서로, 굴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게 산악지에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굴착해 나가지 않고 양쪽 방향으로 굴착해서 나갑니다. 그 굴착 진행을 하면서 도로의 중심선을 서로 양쪽에서 중심부에서 맞춰주는 일치하는 작업들을 저희 갖추게 되는데, 그 중심선을 맞춰주는 작업들을 할 때 필요한 장비가 보통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고정밀의 이제 자이로 같은 거와 토탈 스테이션 또 고정밀 레벨 이런 측량기들을 이용을 해서 중심선을 맞춰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또 원래 계획했던 설계도면 상의 터널의 높이 같은 것들이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서는 공사가 완성이 된 단계고요. 터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준공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데 원래 터널의 단면들이 원래 계획한 설계 도면대로 움직였는지 요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준 측량이나 중심선의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단계로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마지막 준공 측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준공 측량의 성과물로서는 준공 도면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갱외 기준점 측량이란 지용도상에서의 일단 터널의 위치를 결정을 하잖아요. 정한 다음에 현장에 이렇게 터널의 위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이제 GPS 같은 고정밀 측정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요. 이제 현장에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들을 결정을 하고 이제 이 기준점을 따라서 각종 배웠던 여러분들 트래버스 측량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겠죠. 그런 기준점들을 설치하는 작업을 갱외 기준점 측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터널의 굴착 과정에 터널 건설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점들은요, 터널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얘가 정확해야만 그것을 이어서 부분적으로 측량하는 기술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중심선의 위치들이 정확히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어떠한 다른 작업에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덮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측량의 기준점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측량의 기준점들은요, 갱의 안쪽 입구와 작업갱 입구 부근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파손이 됐을 때는 다시 그것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갱구에 최소한 2개 이상의 기준점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터널의 중심선은 양단 갱구라고 되어 있으면 양쪽에서 굴착을 한다는 거예요. 양쪽 구멍으로 갱구에서 굴진을 할 경우 보통 중앙부에서는 10cm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이내로 중심선이 맞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준점에 따라서 중심 노선을 이렇게 10cm 이내로 두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점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야 되겠죠. 그죠? 높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의 측량의 정밀도, 즉 정확도는 수 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요즘에 이제 GPS로 기준점을 내린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준점들을 설치할 때 GPS를 이용하다 보니까요,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도가 확보가 될 수 있어서 또 측량을 위한 장비들이나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정확도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중심선 측량입니다. 터널의 중심선 측량이라 하는 것은 터널에 가장 이제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터널도 도로의 중심선과 같이 일치돼서 계획했던 방향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요. 터널의 중심선이 방향이 맞는지 그 방향을 확인하는 단계, 또
갱구 간의 거리를 얼마만큼은 돼서 확인이 되는지, 이제 뭐 내가 1km짜리 터널을 뚫겠다 그러면 이쪽 갱구와 이쪽 갱구에서부터 1km 범위가 얼마만큼 굴진해 나가고 있는지를 거리를 측정하다 보면 언제쯤에 관통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 터널의 어떤 이제 그 지질의 어떤 변화가 중간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탄성파 탐사나 또 터널의 굴착을 위한 보링,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링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심선 측량입니다. 터널 측량에서는요, 거리가 다소 이렇게 다르고 방향마 고점하면 정확하게 돼도 관통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산을 뚫기 위해서 거리가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조금 잘못 실수가 있더라도 상관은 없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터널에 굴착하는 입장에서의 이렇게 방향 중심선을 따라서 다음 방향하고 일치돼야 되는 이 중심선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특히 무엇보다 터널의 이 기반이 되는 지반의 높이, 계획한 높이가 서로 일치가 돼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통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방향에 대한 오차는 일단 관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보통 직접 측량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요. 이 중심선의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깥에서 하는 외부의 측량 기술보다는 지하에서 하는 측량이다 보니까요. 많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비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지하 측량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 지하 측량이 지상 측량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지하 측량 같은 경우는 터널 같은 경우는 굴진을 하다 보니까요.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중장비들이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보통 측량의 중심선에 대한 측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측점은 보통 터널 내부에 보통 천장에 설치한다. 천장 위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터널의 상부가 이렇게 있으면 기준점들을 바닥면에 설치하지 않고요. 위에 천장면에다가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측량 장비를 통해서 방향과 거리와 각을 측정하고자 할 때 목표 및 시준하는 목표 및 망원경에 우리가 토탈 스테이션 같으면 이제 그 들여다보는 저반 렌즈 같은 거 있죠. 그런 망원경에 십자선을 아마 어두운 환경이잖아요. 아무래도 어두운 환경이기 때문에요. 십자선에다가 이렇게 빛을 쐬어야 돼요. 즉 조명을 해야 관측이 가능하다. 가능한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표, 즉 어디 이제 토탈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토탈 스테이션 이제 우리가 레이저가 나가서 어디 반사경이라고 하는 반사판에서 이 거리와 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얘가 되돌아올 텐데요. 토탈 스테이션에서 바라보는 곳에서도 위치에 조명을 해야 되지만 이 반사되는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야죠. 이 멀리서 아마 어두운 환경이다 보니까요. 이 측량 토탈 스테이션 장비를 들여다보고 시준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의 위치가 표현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라이트로 불빛을 비춰서 그 위치가 어딘지 조명을 해줘야 관측이 가능한 것이 지하 측량이 가지는 지상 측량과의 또 다른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단은 갱내는 좁고 굴곡도 많고요. 급경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급경사인 때가 많아서 적합한 기계가 필요한 경우가 좀 존재하는 것이 지하 측량과 지상 측량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로의 또 이제 중심선 측량 같은 경우는요. 중심선 측량은 지형의 상태, 또 터널의 길이에 따라서 방법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산 꼭대기에서 두 갱구가 보일 경우, 산 꼭대기에서 두 갱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 지형이 복잡하거나 험준하고 터널의 길이가 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중심선 측량을 진행을 할 건지 이 부분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트래버스 측량을 할 때 이제 중심선 측량을 잡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널을 굴착하고자 할 때 양단면 굴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굴착해서 나가는 과정이라 우리가 이제 처음에 터널 갱구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쭉 중심선 따라 측량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폐압 측량 방식이 아니라 이쪽에도 기준점이 있으면 저쪽 바깥쪽 갱구에도 기준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중심 따라 측량을 하면서 이렇게 갖다 결합하는 결합 트래버스 형태의 측량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요. 좁은 곳의 범위들을 이렇게 측정해서 각을 이렇게 트래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교각을 측정하는 교각 측정법을 많이 씁니다. 측정해서 위치를 결정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터널을 굴착하고자 하는 중심선의 위치가 A와 B 지점이 있다라고 쳤을 때 A점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XA, YA고 B 지점의 좌표가 XB, YB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방향을 잡을 때 세팅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두 측점의 위치에 대한 방위각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잘 아시죠? 방위각 알파를 계산해라. 방향을 잡으면 그러면 탄젠트 역승의 델타 x분의 델타 y죠. B점의 y좌표기 A점의 y좌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위각이 계산이 돼서 처음에 계획했던 양쪽 굴착하고자 하는 중심선의 위치 좌표들을 알고 있을 때 이 좌표들을 가지고 방위각을 계산하거나 방향각을 계산해서 지금 굴착해 나가는 중심선이 위치의 방향이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차이를 방향의 차이 값을 계산을 통해서 굴착해서 중앙에 맞춰주면 되겠죠. 또 두 측점에 대한 길이가 굴착을 양단면에서 굴착해 놨는데 어느 정도 거리인 거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굴착해서 중간에서 관통을 시킬 수 있는 단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요. 그 거리가 실제로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거리가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전체 구간 거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얼마나 공정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두 지점에 대한 거리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 B에 대한 거리는 잘 아시다시피 거리 S는 X좌표의 차이의 제곱에서 Y좌표의 차이의 제곱으로서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양쪽 입구에서 수준 측량을 실시해서 이 지점의 높이 값을 HA와 HB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두 지점에 대한 경사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서로 높이가 다를 텐데요. 이 지점에 대한 YH 이런 것도 알고 있고요. 이 지점에 대한 XYH 3차원 좌표를 알고 있다 그러면 터널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경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터널의 위치가 이 경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또 경사각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할 수 있고요. 또 경사 거리 같은 경우는 거리는 이렇게 델타 x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에 더하기 그다음에 두 지점의 높이 차이의 제곱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경사각을 계산한다 그러면 A점의 좌표의 평면 위치와 B점에 대한 평면 좌표 위치가 있을 거고요. 그죠? XY 값이 있을 거고 이게 경사져서 굴착이 되게 진행하기 때문에 경사각도 또는 굴착각도라는 걸 계산한다 그러면 두 지점의 높이 값이 있으니까요. 높이 차이가 이렇게 델타 X가 있을 거고요.
이 두 지점의 수평거리의 거리 차이인 S가 있을 거죠. 그래서 이 S를 알고 델타 H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젠트 역승의 수평거리분의 높이 델타 H를 통해서 우리가 경사각이나 굴착 각도도 연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갱내 기준점 측량인데요. 이제 갱이 굴착이 진행되죠. 터널의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서 갱9에 갱 입구에서 설치된 기준점을 이용을 해서 갱 내에 중심선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심선 측량을 실시한과 동시에 갱 내에 이제 이 시준이 됐던 기준이 되는 기준 높이가 있잖아요. 터널의 높이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역으로 수준 측량 같은 것들 실시하는 것을 갱 내 기준점 측량이라고 합니다. 갱 내에 기준점들이 설치가 되면 갱 외에 있는 기준점하고 서로 계속 연결해서 수시로 검사 측량을 해서 중앙 관통되는 부분에 계획대로 진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겠고요. 보통 이런 이제 굴착 환경 자체가 이렇게 집안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 버럭들 있죠. 이제 터널 굴착을 하면서 생겼던 다양한 잔존물들이 있기 때문에요. 또 중장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보통 우리가 갱내 기준점 같은 경우는 천정에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널 내부에 갱 위에 기준점을 설치를 하고 수준 측량을 할 때도 높이를 끌고 올 때 우리가 후시를 중앙의 점에서 보더라도 거꾸로 역표척이라는 걸 써서 후시와 전시를 보서 우리 천장구의 높이 값을 이용을 해서 계획한 높이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들 점검함과 동시에 처음에 계획했던 중심선을 따라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측량이 갱내 기준점 측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갱 안에서의 특히 터널 내부에서의 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많이 쓰이는 장비는요, 토탈 스테이션이라는 장치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많이 사용이 되겠고, 또 이렇게 이제 레이저와 토탈 스테이션 나가서 측점의 위치에 대한 방향과 뭐 좌표나 또 높이 값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런 반사 타겟 같은 경우도 이렇게 레이저의 빛 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명 장치를 좀 잘 하던가, 또는 이제 특정 지점의 위치를 계속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리즘 반사 타겟을 아예 고정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터널의 굴착에 대한 높이들의 변화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없는지 그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레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양단면 굴착을 하다 보면 터널의 중심선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정확한 GPS 장비가 터널 내부에 신호가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토탈 스테이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비싼 장비입니다. 자이로 장치가 달려있는 자이로 경위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터널의 중심선을 따라서 굴착되는 부분들의 중앙 관통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갱내 중심선 측량은 중심선에 이제 말뚝이 있죠. 중심 말뚝들이 제대로 위치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겠고요. 또 곡선 형태의 터널 경우에는 곡선 설치 등에 이용을 하겠고, 또 갱내의 높이 같은 걸 측량하기 위해서 높이 측정을 하기 위한 레벨 측량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또 터널 같은 경우에는 철도 터널은 중심선이 제대로 잡혔는지 또 이 레일에 대한 변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변형을 관측하고 중심선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들의 이런 토탈 스테이션을 결합을 해서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터널이 다 끝나게 되면 터널 준공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중심선 맞추고 높이 다 맞추고 단면 다 맞췄을 때 터널이 관통이 되고 나서 터널이 이제 외부 압력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변형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터널에 이렇게 단면 등을 측량을 한다든지, 터널 굴착이 완료가 되고 나서 원래 계획대로의 뭐 높이라든지 시중고가 맞는지 뭐 지방고가 맞아 떨어지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터널 준공 측량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터널 단면별로 어떤 값들이 있을 때 시간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예를 들어 어떤 일정 단면에 대한 위치들을 파악을 해서 높이 값하고
파악을 해서 그게 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면 변형이 발생되는 가능성이라 해서 허용하는 변형 내에 허용 범위 내에 그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크게 안전상 문제가 없지만 안전 허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변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측량을 터널 변형 측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터널 변형 측량은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공간 정보 측량 장비들의 기술 발달이 일어서요, 3D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든 지점들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값들을 이용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한국말로 보면 점군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3D 스캐닝을 한 후 그 변형조사 측량에 대한 결과들을 분석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차원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경우는 터널 변형을 조사하기 위한 3차원 모델링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급한 경사를 가는 사면, 도로, 철도, 교량, 댐, 건축물, 문화재 등의 3차원 자료 구축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람이 기준이 된 기준점 위에다가 장비를 세우는 역할을 떠나서 지금은 요즘에는 로봇계 등 4차 산업의 기술이죠. 이렇게 로봇견들에다가 앞에 라이다 기술과 사진 측량용 카메라들을 설치를 해서 3D 스캐닝을 하는 실제 사례, 여기는 포스코 건설 사례인데요. 이런 건설 사례들을 이용을 해서 터널의 변형 측량이나 안정성 측량에도 검토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터널 측량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양한 터널 측량에 대한 문제들은 크게 많이 출제가 되는 챕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서 몇 문제 정도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